사토 요시유키가 2008년도에 출간한 책, 권력과 저항, 푸코, 들레즈, 데리다, 알티세르의 서론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해 드릴 글은 2012년 도서출판 난장에서 김상훈이 옮긴 글입니다. 원서의 제목은 権力と抵抗、フコ、ドゥルズ、デリダ、アルチュセル입니다. 서론. 지금부터 제시하는 에세이는 구조주의적 사유에 관한 일종의 재해석이다. 하지만 이런 시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구조주의적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해둬야만 하겠다. 푸코는 1969년의 강연, 저자란 무엇인가? 에서 텍스트 자체로의 회귀를 주장했지만 여기서 자크 라캉은 이렇게 발언했다. 제가 주목하게 만들고 싶은 것은 구조주의든 아니든 이런 꼬리표에 의해 모호하게 규정된 장에서는 주체의 부정이 결코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주체의 의존인데 이것은 완전히 상이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프로이트의 회귀에 관한 차원에서는 참된 의미에서 기본을 이루는 어떤 것, 우리가 시니피앙이라는 용어로 따로 떼어내려고 시도했던 어떤 것과 관련된 주체의 의존이 문제입니다. 라캉의 이 발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첫째로, 구조주의적 사유는 주체의 부정의 사유가 아니다. 이 사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기본을 이루는 어떤 것과 관련된 주체의 의존이다. 구조주의적 사유는 주체가 주체의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주체 형성의 문제들을 특권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유는 주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주체의 이론이다. 달리 말하면 이 사유는 단순히 주체의 위치를 박탈하는 사유가 아니라 구성적 주체를 주체성으로 전도하는 운동이며 주체를 탈구축하는 동시에 재구축하거나 또는 아르케로서의 주체를 탈구축하는 동시에 효과로서의 주체성을 재구축하는 사유인 것이다. 구조주의적 사유는 이처럼 구성된 주체성에 관한 이론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점은 참된 의미에서 기본을 이루는 어떤 것과 관련된다. 라캉의 이론에서 주체가 의존하고 또 주체를 형성하는 것은 시니피앙, 즉 결여의 시니피앙이다. 프로이트에 관한 라캉의 구조주의적 독해에서 영향받은 몇몇 구조주의적 권력 이론은 시니피앙을 내면화된 권력으로 대체한다. 이 이론에서 복종화된 주체는 주체의 내면화된 권력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런 대체는 내면화된 권력이 시니피앙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해둬야만 한다. 실제로 권력의 메커니즘은 시니피앙의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구조주의적 권력이론이 정신분석에서 빌려온 것은 오히려 대상의 내면화 또는 받아들임, 내투사, 프로이트 메커니즘, 그리고 이로부터 귀결된 주체의 탈중심적 위치, 라캉과 관련된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주체가 어떤 대상에 의해, 즉 스스로 내면화되면서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주체는 이 어떤 것에 대해 탈중심적이다. 내면화된 시니피앙이 주체를 규정하듯이 내면화된 권력은 그 내면화의 효과에 의해 주체를 주체 자체의 내부로부터 규정한다. 주체 자체는 권력의 이런 내면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그때 주체는 내면화된 권력에 대해 탈중심적이다. 이런 이론 형성은 알투세르, 들레즈, 가타리, 푸코가 발전시킨 권력 이론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라캉의 구조주의적 이론에 비판적 접근법을 취했지만 이로부터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영향받은 알투세르는 호명의 메커니즘과 이데올로기적 제인, 오인의 메커니즘을, 들레즈, 가타리는 자본주의적 가족 체계에 의한 오이디푸스적 복종화의 메커니즘을, 그리고 푸코는 규율적 장치들에 의해 실현된 권력의 투여 메커니즘과 내면화 메커니즘을 각각 이론화했다. 겉보기에는 상이한 이 세 가지 이론 작업은 권력의 내면화에 의해 실현된 복종화, 그리고 주체의 탈중심적 위치라는 동일한 개념을 공유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처럼 라캉의 구조주의적 정신분석 이론에 그 접근법의 바탕을 둔 이런 이론을 우리는 구조주의적 권력이론이라고 부른다. 만일 구조주의적 이론에서 라캉이 말한 참된 의미에서 기본을 이루는 어떤 것이 주체에 의해 내면화된 권력에 상응하는 것이라면 권력에 의한 이 복종화에 대해 주체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이 책이 다루는 주제이다. 그리고 주체 형성이 권력의 내면화에 의거한다는 태제를 구조주의적 권력 이론의 태제라고 명명한다면 이런 권력에 대한 저항을 모색하는 이론은 필연적으로 이 구조주의적 권력 이론의 내적 비판과 그 자기 변형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구조주의적이라는 호칭을 벗어나는 사상가, 들레즈, 가타리, 데리다를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문제가 구조주의 자체의 내적 극복을 암묵적으로 함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극복의 운동을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어쨌든 여기서는 포스트 구조주의라는 것이 구조주의라는 운동과 일종의 문제 구성을 공유하며 예를 들어 효과로서 구성된 주체성, 기원의 부정 등 그 한계의 내적 극복을 지향하는 사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구조주의적 사유의 재해석, 그리고 그것이 제시한 문제의 내적인 극복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조주의적 사유를 외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어 근대적 주체 개념에 근거해 비판하고 구조주의적 사유는 전근대적 관념으로의 일종의 후퇴이다 등등 그로부터 손쉽게 주체로의 회귀라는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이 아니다. 만일 사유에 있어서 회귀가 문제된다면 그것은 저자란 무엇인가에서 푸코가 말하듯이 텍스트 자체로의 회귀이며 구조주의적 담론이 속한 담론성 자체의 유효하고 불가결한 변형 작업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분석, 특히 락항, 이론이 철학을 촉발하는 방식에서 권력에 대한 주체의 의존이라는 태제가 산출됐다면 권력에 대한 저항의 사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주체의 의존과 주체의 탈중심화라는 태제를 제출한 정신분석 이론 자체에 대한 저항의 사상이기도 하다. 구조주의적 철학은 정신분석이라는 철학의 타자에 의해 촉발됐으며 정신분석이 제시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용시켰다. 이것은 철학과 정신분석을 동시에 포함한 구조주의적 사유가 스스로를 극복하려는 과정을 형성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정신분석에 대해 자주 비판적으로 논하지만 그렇다고 정신분석이 인문과학을 혁신하는 데 있어서 맡았던 혁명적 역할을 부정하려는 것이 우리의 의도는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히려 구조주의적 사유의 내적인 극복을 정신분석 이론과 관계지어 분석하는 것이다. 내면화란 무엇인가? 구조주의적 권력 이론에 관한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주체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내면화 또는 받아들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우리에게 고찰의 틀을 제시해주는 것은 프로이트의 텍스트이다. 1921년의 텍스트,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에서 프로이트는 권력작용에 관한 정신분석적 이론을 구축하면서 집단 형성의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동일화를 집단 형성의 메커니즘으로 간주하면서 프로이트는 받아들임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즉, 주체는 어떤 대상을 자아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대상과 동일화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특히 우울증에서 간파할 수 있다. 대상을 자아 속에 받아들이는 또 다른 예는 우울증 분석에 의해 얻어졌다. 우울증을 야기하는 원인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실제로나 정서적으로 상실한 것이다. 이 경우의 주요 특징은 가차없는 자기 비판과 가혹한 자기 비난에 연결된 자아의 잔혹한 자기 멸시이다. 요컨대 우울증에서 주체는 상실된 사랑의 대상을 자아에 받아들이면서 그 대상과 동일화한다. 그리고 이 받아들임에 의해 자아의 구조는 기묘한 변형을 겪는다. 이 경우의 주요 특징은 가차없는 자기 비판과 가혹한 자기 비난에 연결된 자아의 잔혹한 자기멸시이다. 자아의 이런 자기멸시에서는 대상의 그림자가 자아 위에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상실된 대상의 받아들임에 의해 자아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는가? 프로이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울증은 우리에게 분할된 두 부분으로 나눠진 자아를 보여주는데 그중 하나는 다른 하나에 대해 몹시 화를 낸다. 이 다른 하나는 받아들임에 의해 변형되며 상실된 대상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처럼 가혹하게 작동하는 부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평소에도 자아의 비판적인 자세를 드러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한 것도 부당한 것도 아닌 양심, 즉 자아의 비판적 심급을 포함한다. 훨씬 전에 우리는 우리의 자아 안에서 전개되는 것, 즉 다른 자아로부터 분리되면서 다른 자아와 갈등에 빠지게 된다는 가설을 말했던 적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자아이상이라고 부르고 이것의 자기관찰, 도덕적 양심, 꿈의 검열, 억압에서 주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기능을 귀속시켰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우울증이 보여주는 것은 분할된 두 부분으로 나뉜 자아, 그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해 몹시 화를 낸다는 구조이다. 이처럼 상실된 대상의 받아들임은 자아 분열을 산출하며 그 반성성에 의해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이 분석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개의 논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여기서 프로이트가 자아의 상이라 부른 것은 자아의 상위 심급이다. 즉 그것은 자아의 하위 심급을 자기 비판과 자기 비난의 대상으로서 감시하는 심급이다. 여기서 시사되는 것은 반성적 주체의 형성이며 그 상위 심급은 하위 심급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프로이트가 나중에 초자아라고 불렀던 것은 이 상위 심급일 것이다. 프로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초자아는 아버지를 내면화하거나 양심의 권위를 내면화함으로써 형성된다. 둘째로, 만일 자아의 반성적 체계가 상실된 대상의 투입, 받아들임에서 유래하는 것이라면 투입의 결과로 이 반성성은 현실의 대상으로부터 독립해 내면화된 대상에 의존해 기능한다. 우리는 여기서 내면화된 대상에 의거한 주체의 일종의 자유를 지적할 수 있다. 이 받아들임이라는 원리에서 출발해 프로이트는 군대나 교회에서의 집단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프로이트는 받아들임의 매너니즘을 대상을 자아 이상의 위치에 놓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경우에 대상은 자아에 받아들여져 그 상위 심급에 놓여지고 그것이 하위 심급을 반성적으로 감시한다. 이런 분석은 우리를 곧바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에 관한 알투세르의 분석으로 이끌 것이다. 알투세르에게 대상의 받아들임은 이데올로기적 호명의 내면화에 상응한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호명을 내면화함으로써 주체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동일화한다. 그리고 이 동일화에 의해 주체는 복종화된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걷는다. 우리는 나중에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권력에 관한 똑같은 문제 구성을 푸코의 감시와 처벌, 들레즈, 가타리의 앙티오이디푸스에게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구조주의적 권력 이론은 프로이트적 의미의 대상의 받아들임을 권력의 내면화로 제독해 한 것이다. 텍스트의 전개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찰로부터 구조주의적 권력 이론의 재해석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더 정확하게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는 자기 자신이 내면화하고 받아들인 권력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책의 제1부에서 권력장치들에 의한 주체 형성에 착목한 이론으로 푸코, 들레즈, 가타리의 이론을 다루며 이들 각자의 시도에 비추어 권력장치들에 대한 저항 가능성을 이들이 제시한 이론의 한복판에서 보여줄 것이다. 1장 장소론 1에서는 푸코가 근대적 주체의 구조로 정의한 경험적, 초월론적 이중체, 주체의 반성적 체계에서 출발해 푸코가 칸트적 이중체, 우리는 그것을 장소론적 주체라고 부를 것이다. 를 프리드리히 니체적인 바깥의 사유로부터 어떻게 탈구축하는지 고찰한다. 이 고찰 속에서 푸코의 권력 이론에서 일종의 아포리아, 즉 권력에 대한 저항 불가능성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2장 경제론에서는 들레즈 가타리의 앙티오이디푸스가 이 푸코적 아포리아를 다른 각도에서 명확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신분석에 반대하고 옹호하는 들레즈 가타리의 싸움은 권력에 대한 저항의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리는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들레즈 가타리의 내재적 비판에서 푸코적 주체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주체 개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비인칭적 역량에 의해 부단히 생성변화하는 경제론적 주체이다. 이 주체 개념은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는 결여된 것, 즉 권력에 대한 저항을 사유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가능성은 자본주의 경제와 리비도 경제의 접합 속에 기입되어 있다. 3장에서는 푸코에게 돌아가 성의 역사 1권 알매 의지에서 2권과 3권, 쾌락의 활용과 자기애의 배려로 이루어지는 전을 속에서 권력에 대한 저항 전략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디스 버틀러의 문제, 물질적인 신체를 참조하면서 신체와 자아 형성의 문제에서 출발해 규율 권력에 의해 형성된 반동적 자아에 대한 저항의 거점이 후기 푸코의 신체, 자기, 나아가 특이성에서 찾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문제되는 것은 경험적, 초월론적 이중체의 규제적 구조를 지배와 저항이 교차하는 이질성으로 변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칸트적 주체 개념에 대한 푸코의 내적 비판의 귀결을 보게 된다.